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명리 이론에서는 없는 특이한 상신론에 대해서 접견진전의 그 고유한 이런 그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접견진전의 상신론은 두 가지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일정한 묘법, 이렇게 일정한 딱 틀이 있어요. 이렇게 격국에 그 틀이 딱 갖춰졌을 때를 일정하게 얘기한 그 격국의 형식에 따라서 일정하게 그 갖추어지는 것을 이렇게 일정한 그 법칙이라고 했고, 또 이제 유동성 있게 사주가 이렇게 굉장히 그 격국이 있으면서 또 폐격이 됐다가 다시 또 성격시키고 막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논하는 그것을 논하는 즉 통변의 묘법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상신. 그러면은 접견진전에서 상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원령이 이미 용신을 이뤘다. 용신, 정구, 원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신, 정구, 원령. 그랬죠? 그래서 일간하고 원령하고 대비해서 생극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령이 이미 용신을 이뤘다면, 이렇게 그 원령이라고 할 때 원령 용신도 되고, 또 격도 되고, 또 격이 어떻게 분포됐나에 따라서 국을 이루고,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그 용어들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령용신, 격국용신,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그 격국용신을 보좌해 주는 것이 바로 상신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임금에게 재상이 있는 것처럼 일간의 용신을 보자는 것이 상신이다. 이것서 가장 중요한 일간의 용신이라고 그랬어요. 일간의 용신. 간목이 6월에 태어났다. 6월에 태어났다면은 이게 일간의 용신, 격국이 되는 거죠. 일간의 용신각이, 즉, 이거는 격국이다. 격이다. 이건 격이다. 이렇게 이제 그 개념 설정을 하고요. 이 정관을 이렇게 보호자해 주는 것이 상신이다. 이 정관을 깨뜨리는 상관이 있으면은 상관을 극하는 인성이 있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격국이 성격이 됐다가 폐격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오행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주에 따라서는 각 대운에 따라서 이 상신이 또 변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간의 용신을 보호자 하는 것이 상신이다. 이제 이 개념을 확실히 정해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원령용신과 상신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법칙이다. 그래서요 연차 내 일정 기법 비통변지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래에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통변의 묘법이 아니라 일정한 법이다. 일정한 법이다 그랬거든요. 일정한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건 뭐냐면은 정관이 재생을 만나는 경우, 정관용 재성격이죠. 정관용계. 그래서 간목이 6월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관이 재성을 쓴다는 뜻이거든요. 기토나 무토를 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이 이제 이 재성을 이렇게 쓴다. 이 정관을 보호자해 주는 것이 기토하고 무기토다. 이 토가 이렇게 이제 그 상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일정하게 딱 격국이 딱 갖추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를 이렇게 일정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관이 이제 그 용신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용신이라고 하면 격국용신이에요. 격국용신이고 원령이고 정관용신이고 재성이 상신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자평진론의 상신론은 덕분에서 얘기하는 그런 용신의 개념하고 비슷한
이런 개념인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관을 생하여 제가 왕하여 관을 생하는 경우 제용 정각교 제생관이거든요. 관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순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재성격이잖아요. 신금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 재성이 이제 용신이 되는 거죠. 격국 원령 용신이 되는 거죠. 이 원령 용신을 보호자하는 것이 정관이라는 얘기죠. 이래서 이게 이 재성이 원령 용신이고 신금이 이제 정관인데 이게 이제 상신의 개념이다. 이렇게 재생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그 재생관 격국이 완전히 딱 만들어졌죠. 이렇게 될 때를 이런 건 보기에 굉장히 쉬운데 나중에 통별의 묘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세 번째로 재성은 용신 이것은 재성은 용신이고 정관은 상신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칠산이 이 식신의 제규를 받는 경우 아, 식신제살격이라고 했는데 엄격히 용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칠산이 식신의 극제를 받는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예를 들어서 신월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병화가 이렇게 투출했어. 그러면은 이 칠살이 식신의 그 재함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칠살이 격국용신이고 병화 이 식신이 상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딱딱 틀이 딱딱 갖춰져 있잖아요. 야, 이런 경우를 일정한 법칙이다. 일정한 법칙은 대체적으로 격국이 완전히 딱 그 격기 성격이 된 이런 사주팔자들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별의 묘법은 뭐냐? 통별의 묘법은 아까는 일정한 이제 그 법칙들이었잖아요. 일정한 법칙이지 통별의 묘법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통별의 묘법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자편긴전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사주 전국의 격국이 한 글자에 힘입어서 성격이 되는 경우를 똑같이 그 상신이 나간다 그랬어요. 격국이 백격이 됐다가 다시 성격이 되고 또 성격이 됐다 다시 백격이 되고 또 성격이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잖아요. 대운에 따라서. 그때마다 상신의 그 역할이 달라지고 또 옛날에는 그 흉신이었는데 귀신으로 변하고 또 옛날에 흉신이었는데 귀신으로 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반복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들을 바로 통변의 묘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법칙이 있고 일정한 법칙은 대체적으로 격국이 성격이 되어 있는 것이고 통변의 묘법은 격국이 성격이 됐다가 폐격이 되고 폐격이 됐다가 성격이 되는 과정에 따라서 이게 오행이 이렇게 기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흉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기신이 될 수도 있고 이랬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다 같이 상신이라고 한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령하고 상신의 관계 보면은 원령 용신하고 상신의 관계에서 천간의 작용들을 보면요. 용신을 손상하는 것이 일간을 손상하는 것보다 더 심하고 상신을 손상하는 것이 용신을 손상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신이 이제 그걸 당하면 격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그때 상당히 위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용신이 또 이렇게 깨졌어요. 용신이 깨지고 또 상신이 깨져버려.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가 6월 정관을 이렇게 그 정관격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있고 개수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개수가 이제 상신이 되겠죠. 인성이. 그런데 운에서 기토가 왔다. 기토가 오고 또 지지로는 그 사오미가 이렇게 왔다. 사오미가 이렇게 왔다 하면은 격도 깨지고 천간에 있는 상신도 이렇게 손상을 받아버리면 이때는 가장 흉한 이런 그 대운이 이제 된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예를 보면요. 자, 6월에 간목일주가 정화 상관이 투출했죠. 이거 보면요. 과일간이 이제 유정관을 쓰는 경우에 정화 상관이 투출하여 하면 상관이 되어 정관격이 폐가 되는데 임수를 만나 상관을 합거하고
이 정관권을 이루게 하는 것은 임수의 보좌에 의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럴 때는 임수가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임수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학거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임수가 와가지고 정한 흉신을 이렇게 합을 이렇게 해서 이 정관격을 성격을 시켰거든요. 그러므로 임수가 이렇게 상실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유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것은 이제 정화가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면은 정화가 임수를 이렇게 합거시키면 임수가 이렇게 쓰임이 없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은 임수가 정화를 이렇게 합거해서 정관을 이렇게 살려내니까 임수가 이렇게 상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넓게 이렇게 봐두란 얘기죠. 이 한 가지 틀에 집요하게 한 가지 틀에만 이렇게 집착해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융통성 없이 하다 보면은 상당히 보는 관점이 협소해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여기는 자월의 이제 무토일간이죠. 이제 이 재성격이거든요. 재성격에 칠살이 투출해가지고 재생사를 하고 있어요. 재생사를 하고 있는데 기토가 와가지고 간목을 이렇게 칠살을 합하면은 재성만 이렇게 남기죠. 그러면 저기 뭡니까? 이러면 격국이 굉장히 성립된다. 이렇게 특히 제격의 칠살을 보고 있는 경우에 칠살을 합가하는 운이 오면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렇게 사주가 좋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저 사주 주인공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령 용신과 상신의 관계 또한 천간으로 작용하는 것들 보면요. 용신을 손상하는 것이 앞에 얘기했다시피 용신을 손상하는 것이 일간을 상하는 것보다 더 심하고 상신을 손상하는 것이 용신을 손상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 상신이 파괴되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용신이 파괴되면 안 되죠. 나머지 이제 일간이 이제 파괴되면 미미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 보면은 6월에 이제 칠살이죠. 이렇게 이제 칠살격이에요, 이게. 칠살격인데, 요 식신이 이렇게 투출했는데, 뭐 보면은 이거 식신 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개수가 이 식신을 극해가지고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시간에 무토가 이렇게 하나 있네요. 무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합하면은 다시 식신이 이 제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보다 통변의 이제 묘법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이 무토를 이렇게 무토가 손상돼 버리면 상관기호가 돼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월에 이제 무토가 재생살이 있게 됐거든요. 재생살이 돼가지고 격이 피했는데 기토를 이렇게 만나면은 재만 남김으로 기토의 보좌에 격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랬거든요. 앞이가 똑같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원령이 또 삼합위에 의해서 이렇게 상신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보면은, 자, 해월에 개수일간이 이제 월급이죠, 월급. 월급에 이 재성이 투출하면 폐가 되죠. 월급의 재성격은 폐가 되죠. 그런데 묘하고 미가 이렇게 와서 화급 이식이 됐거든요. 화급 이식이 돼가지고 오히려 목생활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월급이 이렇게 묘하고 미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목의 일을 거들어 주니까 목생활 이렇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주의 격은 끝까지 월급의 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깨져버리면은 금이 와가지고 이 해묘미가 이제 운에서 사라져 버리면 다시 또 격이 폐격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또 뭐냐면은 금수 이제 신월의 경금일주가 개수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금수상함이죠. 금수상함은 상함에 대해서는 강의를 해드렸죠. 금수가 서로 이렇게 젖어 있으니까 따뜻한 걸 이렇게 말려줘야 된다 해서 이렇게 화를 이렇게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금이 이렇게 왕한데 사실은 개수가 신유술에 가면은 기세가 약해요. 기가. 폐 말고요. 기가 약해. 쇠는 좀 있다고 봐야죠. 인성지지니까. 그러나 기가 약하다. 그것은 순역의 이치에 의해서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정화는
신유술의 그 기가 약한 그 개수기 때문에 왕한 금의 기운을 이렇게 설기를 못 시켜. 빨아들이지를 못하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그 약하니까. 그래서 지지에 자하고 진이 와가지고 신자진 수국을 이루게 되면은 개수가 이렇게 왕한 신자진 수국에 의해서 이제 금생수를 잘하니까 수기가 유통이 되니까 이때는 금수상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천간으로 이렇게 추출된 것끼리 이제 그런 것끼리 이렇게 격을 이루거나 격을 이루지 못할 때 격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상신이다. 크게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지로는 삼합에 의해서 원령을 중심으로 삼합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좋게 되는 것이 이렇게 격국이 성격되고 폐격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원령 용신과 상신 간의 관계에 상신이 손상되는 경우 상신이 파괴됨이 없으면 기격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상신이 손상이 됨이 있으면 곧바로 그 격을 파괴한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6월에 정관격인데 이게 정화가 투출해서 개수가 이렇게 개수가 아까하고 반대죠. 칠삭격하고나 이거 정관격이기 때문에 개수가 상관을 극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극해서 정관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시간에 있는 무토가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합했어요. 그러면 상관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경과에 대해서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흉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흉하게 되냐? 이 재성 때문에 흉하게 됐다 뜻이죠. 처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처가 이렇게 사고를 친다든지 그러면 지나치게 그 재에 대한 이런 과욕 때문에 난제에 빠진다든지 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또 이건 제격이죠. 제격인데 금생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칠사를 재생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생사를 하고 있는데 기토 식신이 이 살을 제거해 가지고 이렇게 이 재성을 이렇게 남겼는데 간목이 와가지고 기토를 이렇게 합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재생살이 돼버린 거죠. 인성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이렇게 정화일간이 재생 이 식신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살도 제어해 주면서 재성도 이렇게 벌어주는 직원이나 내 부하 직원이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성이라면 이게 정인이거든요. 이게 정인은 윗사람도 되고 주변에 거래처도 되거든요. 이런 거래처가 갑자기 진상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직원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다시 재생살 어려운 난제에 빠지게끔 만든다. 그럼 이때는 인덕이 이제 없어지면서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상신에 대한 그 결론으로는 무릇 팔자가 배정되면 반드시 일종의 의론과 일종의 작용과 또 일종의 벌이고 취함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므로 진실하지 않는 논리는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니 명을 배우는 자가 어찌 상신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병진전 상신론의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사주의 틀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이론이 다 이렇게 이제 마스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주를 이렇게 이제 강의할 때마다 사주 하나를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잡평진전의 이론대로 한번 이론에 따라가지고 사주를 이렇게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갖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